지금부터 2021년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설명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사업 소개, 지원사업 안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신청 양식 살펴보기,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총 1시간가량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지원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윤요왕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윤영이라고 합니다. 2021년 춘천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자세한 사업 내용은 추후에 저희 팀장님들이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일단은 법맞이 저희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주민자치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설명드리는 것처럼 마을 공동체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이 마을 공동체들이 우리 마을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민주시민교육 또 자치교육, 춘천 시민들을 위한 시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춘천 시민학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한 방향을 간략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공동체들이 아직은 되게 많이 부족하고 기반도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또 이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하고 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교육 또는 연계된 사업들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그동안 많은 교육들, 워크숍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동체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마다 각기 다른 맞춤형 교육, 또 멘토링, 또 워크숍 같은 지원을 통해서 공동체들의 내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 방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웃이 있어서 공동체가 있어서 행복한 춘천이라는 도시를 만드는데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 올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시청에서 지금 마을자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성철입니다. 앞에 이제 센터장님이 그 지원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구체적인 좀 그 지원 내용들, 그리고 예산 집행 관련된 부분들,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주로 이제 어떤 점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사업 기간은 실제로 3월부터 12월이고요. 신청 대상은 춘천시에 거주하는 5인 이상 주민 모임 또는 단체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사업은 작년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저희 진행했던 사업 내용들을 보면 마을 돌봄, 자원순환, 주민소통, 생활문화, 지역공동체 활성화처럼 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한 사업이면 어떤 사업이든지 그 계획을 내주시면 되고요. 지원 내용은 기초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시는 공동체들은 15개 팀, 최대 200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이 되고요. 특성공동체, 경험이 있는 공동체들은 10개 팀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컨설팅, 그리고 공동체들이 이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활동들도 지원이 됩니다. 아까 이제 센터장님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 공동체 사업하고 조금 달라지는 점들은,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거의 저희가 그동안 이제 멘토링이나 교육들을 필수로 운영을 했었는데,
필수 참여 과정들이 좀 축소가 될 거고요. 선정된 공동체들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동체에 필요한 교육들을 좀 맞춤형으로 제공을 할 겁니다. 필요한 어떤 그 교육은 의무는 아니고요. 선택적으로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개별 공동체들 지원하는데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올해는 이제 공동체들끼리 정보 공유도 하고, 관계 형성도 하고, 활동을 좀 연계하기 위한 교류 모임을 지원을 할 거고요. 그리고 공동체 친구들이라 그래서 작년에 이제 멘토단 역할을 하셨던 전문가 그룹들하고 공동체들 중에서 조금 경험 있는 공동체들이 팀을 구성을 해서 공동체 활동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게 될 겁니다. 사업은 좀 예시로 이제 저희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올해도 이제 찾아가는 컨설팅, 찾아가는 길잡이 활동에 이제 신청해 주신 공동체들 사업 내용들을 보면 아주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내용으로 지금 신청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제 마을 돌봄을 위한 사업들, 그리고 생활문화 증진을 위한 활동들, 자원순환 관련된 활동들, 주민소통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주로 이제 이런 사업들을 그동안 신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공동체 활동하셨던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서 사업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 시 고려사항,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심사 기준하고도 조금 연결이 돼 있고요. 이런 사항들을 고려를 하셔서 사업계획서를 내주시면 선정이 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어디서 활동을 주로 어떤 거점에서 활동을 하시는지를 좀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공동체들끼리 모여서 뭔가 공동의 활동을 하는데 이제 지원하는데 중요한 초점이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구성원들이 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획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원 단계에 맞는 사업 규모 설정인데요. 요거는 처음 이제 공동체 사업 실행하시는 데하고 경험이 있는 공동체들이 지원 예상 규모도 좀 다르고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숙성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활동하셨던 거를 아주 똑같은 내용으로 내시는 것보다는 조금 좀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심사할 때 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고요. 예산 편성 기준은 뒤에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세부 집행 계획들을 좀 참고하셔서 잘 계획을 작성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에 필요한 욕구, 역량에 기반한 사업 계획으로 이제 구성이나 운영을 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마을의 여러 가지 이제 자원들을 연결하고 활용하는 어떤 계획들이 사업 계획에 반영이 되면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일정인데요. 요거는 저희 공고 내용에 첨부 파일에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공고는 2월 19일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온라인 설명회는 오늘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에 찾아가는 길잡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규 공동체들이 사업계획 작성하시는데 어려움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신청서 접수 기간이 중요한데요. 2월 8일부터 19일까지 이 기간 안에 정해진 양식에 맞게 사업계획서 작성하셔서 내주시면 됩니다. 심사는 3월 둘째 주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조금 교부 신청은 셋째 주 정도에 진행이 될 겁니다. 실제로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사이에 이제 말씀드린 공동체별 간담회나 멘토링이나 교육, 교류 모임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공유회를 11월쯤에 진행을 할 거고요. 12월에 정산서 제출해 주시고 결과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설명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전에 조금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전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찾아가는 공동체 길잡이는 한 30팀 정도 지금 신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그 지원단이 지금 이제 그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8일부터 19일까지인데요. 19일 날 금요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도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접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해주시거나 이메일 아래에 이제 적혀 있는 이메일 주소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춘천시 홈페이지 그 타기관 고시 공고라는 그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사 기준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제로 실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들이 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볼 텐데요.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 그리고 주민들이 이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산 그 기준들을 잘 준수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보게 될 겁니다. 결과 발표는 3월 15일 예정인데요. 요거는 일정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3월 내에 교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집행은 실제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정도 하게 되고요. 보조금 정산하고 결과보고서 제출인데요. 사업 종료 후에 15일 이내에 요거는 꼭 좀 기간을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늦게 주시는 공동체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산하고 저희가 정리하는데 작년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조금 꼭 지켜주시고요. 12월 15일까지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 교육 지원 부분인데요. 4월에서 5월 사이에 공동체들이 일종의 이제 사업 내용이나 뭐 목표, 예산, 역할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뭔가 좀 계획들을 점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좀 계획들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그 일종의 이제 공동체 별로 워크숍 같은 거를 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요거는 필수고요. 저희 지원단에서 나가서 그 과정들을 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공동체 SOS인데요. 이게 작년에 이제 저희 진행했던 멘토링입니다. 올해는 그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 중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그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한 번 정도 저희가 나가서 멘토링 지원을 할 거고요. 요거는 주로 이제 기초 공동체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교육은 5월에서 10월 사이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회계 실무 교육이나 소통 교육이나 뭐 회의 기법이나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면서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교류 모임은 지금 5월, 7월, 9월 달에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달에 성과 공유회 때는 공동체별로 활동했던 내용들 좀 공유하고, 내년도, 그러니까 다음 연도 이제 사업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나누는 자리를 좀 마련을 하겠습니다. 지원 제한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배포해드린 자료에도 있는데요. 활성화 취지하고 무관한 사업들,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중복 지원을 받는 사업은 제외가 되고요. 일방적이고 수혜적인 복지 사업들, 뭐 이제 종교나 특정 정치 목적으로 내시는 사업들, 뭐 일반 강좌 운영, 그리고 단순 친목이나 영리 목적의 사적인 모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사항인데요. 사업비 편성, 지출 정산은 지원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맞게 반드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비 산출 내용 및 금액은 선정 과정에서 감액 또는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사업 신청 서류 일체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이 되지 않고요.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일정들은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다소 변경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앞에 안내해 드린 일정대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보조금 사업에 좀 적용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이런 내용들이 좀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배포해드린 자료에도 요 세부 기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홍보 인쇄비는 사업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간판, 책자, 영상 제작 비용 이런 거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홍보물 제작 시에는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다라는 거를 좀 표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전체 보조금의 20% 이내에서 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물품 구입비인데요. 작년까지 저희가 소모성 물품 구입비하고,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산 편성 기준을 제시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이 부분을 좀 통일을 했습니다. 사업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한 어떤 비용으로 경비로 편성을 하시면 되고요. 공동체 사업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 사무비 편성은 불가하고요. 그리고 자살성 물품 확보는 단기 임대를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임차료도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건물이나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을 임차하시는 비용으로 쓰시면 되고요. 식비 다과비는 기초공동체 같은 경우에 보조금의 30% 이내, 특성공동체는 보조금의 20% 이내로 편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식사비는 1인당 8,000원, 다과비는 1인당 4,000원 이내로 편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박비는 외부 활동이라든지 업무 진행을 위해서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 편성하시면 되고요. 1박당 4만 원 기준으로 편성하시면 됩니다. 강사비나 공연비는 전체 보조금의 40% 이내로 편성해 주시면 되고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인력들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인건비 편성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전체 보조금의 30% 이내에서 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회의비나 심사비 그리고 원고비도 자료에 자세한 기준들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들 참고하셔서 편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 관련 정보 공개 부분인데요. 최종 계획서하고 보고서는 춘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필요할 경우에 공개될 수도 있고요. 개인 신상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사업비용 절감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부담 사업비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기준이. 그래서 보조금의 최소 5% 이상 편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부담 사업비는 보조금 교부 이전에 보조금 통장에 먼저 입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부담분이 입금된 걸 확인하고 보조금을 통장에 입금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선정된 이후에 자부담 비율은 하향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짜실 때 잘 비율을 고려를 하셔서 편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통장하고 체크카드 발급 사용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현금을 인출해서 사업비 집행하시는 거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이제 계좌이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전자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처럼 법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 받으셔서 첨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산 보고서용 책자는 요 보조금 비용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원사업 목적하고 무관한 현금성 지출 경비들, 시상금이나 불우유토끼 성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단체 개인 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는 편성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보조사업 선정된 단체 회원이나 대표자의 회의 참석비, 강사료, 원고 작성료, 심사수당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이제 공동체 사업 하시는 분들이 좀 영향이 많이 있었고요. 계획을 많이 이제 변경을 하셨는데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에 사업이나 예산 변경하실 때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서 사업 변경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신청 양식은 저희 그 올려놓은 자료에 다 첨부가 돼 있으니까 양식에 맞게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그 지급 부분인데요. 반드시 활동을 한 당사자 계좌로 입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사업 지금 정산을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신 분 계좌가 아니라 전혀 이제 다른 분 계좌로 강사비가 입금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당사자 계좌로 입금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요 세금 때문에 원천 징수를 하게 되는데 12만 5천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8.8% 원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예를 들면 이제 4월 달에 강의를 같은 분이 이제 한 번을 하셨어요. 근데 강사료가 10만 원이 지급이 됐으면은 원천 징수를 안 하셔도 되지만 4월 달에 두 번을 동일한 분이 강의를 하셨는데 10만 원씩 강사료가 두 번이 나가면 합계가 20만 원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금액을 합쳐서 이제 원천 징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월에 동일한 분이 강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2만 2천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반드시 원천 징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출결의서에 그 담당자하고 대표자 결제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게 누락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산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결제를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장에 찍힌 지출일하고 지출결의서상에 명시된, 기재된 그 날짜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일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출결의서 작성하실 때 좀 유념을 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수익금 관련해서 이제 문의들이 사실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그 활동 내용에 따라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산 보고하실 때 수입 현황, 그리고 사용 계획을 포함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당해 보조사업, 자부담 사업비로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제출하신 계획에 맞게 이후에 공동체에서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양식이 저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사업 신청서인데요. 그 위에 이제 윗부분에 대표자 그 란에는 공동체의 그 대표자 명을 써주시면 되고요. 아래 보면 그 담당자 명을 쓰는 란이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는 대표자하고 그 담당자를 동일한 분을 쓰시는 데들이 조금 있는데요. 요거는 역할 분담 차원에서도 가능하면 대표자하고 실무자를 좀 구분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사업 개요에 보시면, 어떻게 요거를 작성해야 될지 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하는 핵심 사업, 그리고 그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요건 가능하면 좀, 이렇게 숫자화해서 여기 이제 다른 공동체 지금 내신 신청서를 하나 저희가 샘플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방과후 놀이터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 연 24회, 뭐 공동체 교육은 연 4회, 운영회의는 월 1회 이런 식으로 핵심 사업이 어느 부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를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위치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활동이 이제 주로 벌어지는 위치들, 뭐 효자동이면 효자동, 석사동이면 석사동, 그 위치들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부 추진 계획들, 사업 계획에서 세부 추진 계획 작성하는 란이 있는데요. 그 단위 사업명에는 그 주로 진행되는 사업들을 좀 구분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이제 사업이 하나인데도 있고 또 여러 군데인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아까 이제 공동체처럼 뭐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공동체 운영 회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구분될 수 있는 단위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좀 각각의 단위 사업들을 단위 사업명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시기나 횟수, 참여하는 그 인원이나 대상, 그리고 내용, 구체적인 추진 방법들을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출 항목별 산출 내역인데요. 요 부분에서는 좀 사업계획 들어올 때 많이 이제 좀 이렇게 놓치시는 부분들이 산출 근거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샘플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단가, 그리고 수량이나 횟수, 그리고 인원. 만약에 간식비다 그러면 간식비가 한 명당 얼마 들어가는지, 그리고 몇 명한테 그 간식 제공이 필요한지, 그리고 횟수가 얼마인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세히 그 사업계획 작성하실 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 속에서는 요거는 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 목표나 비전에는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들,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공동체 활동을 하려고 하시는지 또는 하고 계신지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임 계기는 뭐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 연역은 아주 뭐 자세히는 적어주시지 않아도 되고요. 공동체에서 주로 그동안 이제 주요하게 활동했던 부분들을 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인력 현황은 공동체 그 구성원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그러니까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실지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정 현황도 지방보조금 지원 실적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 이전 연도에 그 최근 3년 안에 이제 보조금 지원을 받으신 그 내용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액수를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앞에 그 사업계획 적어주신 내용들 같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참여자 명단은 저희가 이제 5인 이상 요거는 구성원들이 이제 그 5인 이상이 신청을 하셔야지 이제 요거 그 사업 접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명단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다 뭐 일일이 적어주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그것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그 올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고요. 혹시 지금 채팅창 통해서 질문 들어온 거 있으면은 좀 전달을 해주시면 제가 답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을자치지원센터 유연입니다. 질문이 엄청 많을까봐 함께 들어왔는데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보다는 응원과 감상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을 아주 잘해주셔서 질문 내용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설명 안내됐던 부분 중에서 바로잡을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고문과 약간 차이가 있어서 혼선이 있을까봐 확인 드리는 거고요.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가 맞습니다. 정산 기간, 제출 기간을 포함해서 12월 안에 이제 정리가 되는 계획이고요. 실제 실행은 11월 안에 맞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편성 기준 중에서 공고문과 다르게 다과비 기준이 4,000원으로 오늘 PT에 안내가 됐는데 3,000원이 맞습니다. 공고문에 3,000원으로 나갔고요. 다과비 1인 기준은 3,000원에 맞춰서 집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한 내용이 없으실까요? 사전 교육에 참여한 팀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하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어떤가요, 계장님? 저희가 찾아가는 아마 그 길잡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찾아가는 길잡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처음에 이제 공동체 사업을 좀 지원하려고 하시는 공동체 중에는, 뭐 이제 예를 들면 공동체에서 하고 싶은 어떤 활동이 있는데, 요 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 계획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 사업 계획 작성하시고, 요거 이제 지원하실 때 좀 사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심사 과정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 그 찾아가는 길잡이 컨설팅을 받지 않으신 공동체들도 당연히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길잡이 이제 그 안내를 받으셨건 안 받으셨건 그 심사하는 과정에는 전혀 그 어떤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계미 선생님께서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지난 2년 동안의 사례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네,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어렵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는 유의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일 것 같아요.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보조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그 예산 지원하는 과정, 그러니까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보면 실제로 이제 조금 문제되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설명드린 강사비 같은 경우에 그거는 뭐 보조금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당연히 이제 강의하신 분한테 이제 그 입금을 해드려야 되는데 강의를 하신 분이 아니라 전혀 이제 엉뚱한 분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기준을 정해드리고 매번 설명을 드리지만 공동체 입장에서는 정산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말씀들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희도 개선책을 좀 찾아보려고 매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 집행하실 때 좀 기준들을 꼼꼼히 봐주시고 그 기준에 맞게 좀 집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집행하거나 정산할 때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 마을자치지원센터나 저희 시민주권 담당관실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이 공동체 지원 사업 어떤 그 취지 관련된 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 계획에는 그 사업 취지에 맞게 이제 내주셨는데 실제로 그 결과 보고를 받아보면은 조금 이제 다르게 사업이 진행된 경우라든지 처음에 내주셨던 계획하고 다르게 이제 좀 취지가 다르게 좀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이 공동체 지원 사업 취지에 맞게 좀 활동들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계획 변경 과정들이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양식에 맞게 그 작성하셔서 저희한테 제출만 해주시면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이제 그 변경 승인들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을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사전에 승인을 받으셔서 변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속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대로 갈게요. 청소년 공동체도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예, 청소년 공동체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오히려 저희는 이 사업 취지상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들,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주제로 뭐 내주시면은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청소년 관련된 주제가 작년에도 이제 한 건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뭐 청년 주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주제들로 지금 신청을 해주시고 계신데 예, 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가능합니다. 위에 하나 놓쳤네요. 별도 회계교육 같은 프로그램 계획이 있으신지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이제 맞춤형 교육들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동체 지원 사업에서 사실 가장 많이 이제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예산 집행이나 정산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간소화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그 보조금 기준이라는 어떤 전국적인 그 동일한 기준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도 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 시간 중에 한 타임 정도를 그 공동체에서 이제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을 좀 모아서 조금 더 오늘 설명드린 것보다 이제 세부적으로 회계 교육을 하는 교육 시간을 좀 가지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활동비도 월 12만 5천 원 이상 받으면 원천 징수해야 하나요? 예. 이게 이제 원천 징수라는 게 아시겠지만, 세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사비 또는 활동비 또 포함해서 12만 2천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 원천 징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개인정보 동의서를 혹시 꼭 친필로 받아야 하나요? 비대면으로 진행할 경우에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라고 물어봐 주셨네요. 개인정보 동의서는 예, 친필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모이기가 어려우시고 이렇게 받으시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원본을 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지 어느 공동체는 5명이 아니라 뭐 30명 넘게 이렇게 구성원들이 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을 다 일일이 뭔가 그 명단을 받으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그거는 그 5명 기준만 지켜주시는 선에서 가능한 부분에서 받으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음여행자님이 질문해 주신 거고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고립감을 해결하고 연결감의 해체를 돕는 통합예술치유 프로그램으로 심리정서 방역 프로그램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 지원을 할 수 없나요? 제가 아까 그 설명 이제 그 부분을 좀 빼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이제 저희가 처음에 사업 계획을 받을 때는 사실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었는데, 2월쯤부터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작년에 이제 지원하셨던 공동체들이 사실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사업 진행하셨던 공동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좀 공동체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좀 아이디어를 사실 구하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사업 계획을 짜실 때 그 상황들을 좀 고려하시고 사업 계획들을 좀 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공동체들이 주로 못했던 게 어떤 뭐 대규모로 모이는 행사라든지, 뭔가 이제 내부에서 여러 명이 모이는 프로그램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진행이 안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좀 소규모로 한다든지, 뭐 가능하면 실내보다는 이제 외부에서 한다든지, 코로나 상황들을 좀 염두에 주시고 사업 계획들을 좀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질문하셨던 부분이 지금 대상자. 한번 좀 그 센터로 일단은 저희 담당자한테 한번 연락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는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그런 사업들을 이제 하고 싶은지신지, 이제 그런 상황들을 지금 여기 그 유튜브 이제 그 채팅창 통해서 응답하는 걸로는 사실 다 충분히 얘기를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센터로 연락을 주시거나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을 좀 저희가 들어보고, 혹시 이제 그런 대상자들, 그리고 아까 이제 중간에 올해는 그 개별 공동체 지원뿐만 아니라 공동체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정보 공유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시는 팀들 중에 또 그런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화를 직접 한번 주시면 저희가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 네. 대상자나 이걸 같이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마음여행자님, 마을자치지원센터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마을 공동체의 단위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저희 사실 이제 그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에도, 그러니까 꼭 저희는 그 마을 단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읍면동이나 어떤 공간적인 개념의 마을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작년이나 재작년에 공동체 사업 저희가 지원했던 내용들 보면 꼭 한 공간에 모여서 활동하는 그 구성원들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라든지 뭐 청년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각지에 흩어져 있지만 그 공통된 관심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모여서 공동체 활동하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공간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마을 단위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공통의 어떤 그 관심 있는 그 공동체 활동 주제를 가지고 모이셔도 됩니다. 네. 아파트에서도 주민자치와 관련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싶은데요. 아파트 공동체 공모 사업이 따로 있나요? 라고 물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사실은 유형을 2개를 나눠서 지원을 했습니다. 동네방네형하고 아파트형이라는 걸 나눠서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 사업을 특화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냥 그 공동체 지원 사업처럼 개별 공동체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이 뭔가 필요한 그 공동체 사업들을 직접 발굴하고 자치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좀 목적을 가지고 올해 10개 아파트 정도 좀 시범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개별 아파트에 있는 소규모 공동체들이 이 사업을 지원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파트 단위에서 그 자치 활동들을 우리는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공동체들은 아파트 자치 활성화 사업 쪽으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2월쯤에 그 사업은 공고가 나갈 거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오늘처럼 그 온라인으로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15회에도 홍보가 나갔습니다. 이번 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서 그쪽에 관심 있는 아파트들은 그 아파트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요. 통장은 꼭 대표자 이름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예, 대표자 명의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주로 아마 작년에 이 보조금 통장을 어디서나 만들어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춘천시청 내에 농협이 있는데 거기 오시면은 그 자세한 내용들을 아마 그 보조금 통장 만드시는데 좀 도움을 드릴 거고요. 대표자 명으로 만드셔야 되고 공동체 명을 병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공동체 간 협력 활동도 하고 싶습니다. 혹시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까 이제 잠깐 교육하고 그 활동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올해 이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그 교류 활동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다른 공동체는 어떻게 활동을 하지? 그리고 우리하고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들은 없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뭔가 이제 그 연결이 됐으면 원하시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들끼리 서로 이제 도움을 주신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이제 그 사진 찍는 여기 춘천 지역에 이제 고택 사진을 찍는 활동을 하시는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마중물 공동체라는 데서 마을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 영정사진 찍어드리는 프로그램들을 사진 활동하시는 공동체에서 가서 지원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정보 교류도 하고, 그리고 공동체들끼리 필요한 활동들을 서로 지원할 수도 있고요. 아까 이제 그 질문해 주신 코로나 관련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좀 하고 싶으신데, 대상자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희 공동체들 중에 또 그런 활동들이 필요한 공동체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그거를 한 3번이나 4번 정도 공동체들끼리 만나고 정보 교류하고, 뭔가 이제 서로 이제 활동 교류도 하고, 그리고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공동체들이 요거는 우리 개별 공동체뿐만 아니라 공통으로 뭔가 그 주제를 갖추고 같이 한번 뭘 만들어 볼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사실 자리를 마련해 드릴 거고요. 공동체들끼리 그 자유롭게 교류 모임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동체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류 활동들이 좀 활발하게 벌어질 수 있도록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덧붙이자면 교류 모임 외에도 예를 들면 유사 모임을 하고 있는 다른 공동체를 만나고 싶다든지 혹은 아까처럼 어떤 대상의 모집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경우에 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그런 유관된 자원을 갖고 있는 공동체를 연결해드리는 일명 공동체 소개팅을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갈게요. 내 손으로 만들기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강원도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과 기준이 다른 거죠? 라고 물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 춘천하고 그러니까 개별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거하고 강원도 사업이 지금은 조금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사실 공동체 입장에서는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강원도하고 좀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는 그 단계라든지 좀 기준들을 정하고 있는데요. 집행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이제 강원도에서도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저희도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 기준이나 원칙에 대해서 사실 크게 다른 부분들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아까 중간에 안내드렸던,
예산 항목별로 전체 보조금의 뭐 몇 퍼센트 이내로 쓸 수 있고 이런 기준들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크게 차이는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온 질문은 다 공유가 된 것 같고요. 김미규님께서 공동체가 협업된다면 좋겠네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네, 저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올해 3년차 지원 사업인 만큼 공동체 간의 가벼운 모임에서부터 만나는 기회들이 좀 생기고 거기에서 또 같이 할 수 있는 일들도 발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저희가 아까 이제 작년까지는 사실 멘토단이란 거 운영을 해서 1년에 2번 정도, 그리고 상시적으로 이제 어려울 때 도움 드리는 멘토링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교육이나 뭐 공동체 교류나 조금 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멘토링이 좀 축소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SOS라고 이제 꼭 필요할 때 한 번 정도 요청을 하시면 저희 전문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거하고 별도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마을자치지원센터 그리고 저희 이제 시민주권 담당관실로 연락을 주시면 그때 상시적으로 일상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없으실까요? 잠시 그럼 광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사업계획 중에서 교육 지원 부분에, 그러니까 공동체 활동을 경험하셨던 분들 중에서 일종의 공동체 친구들로 공동체 서포터즈 혹은 내지는 예비 지원단 역할을 하실 분들을 이후에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친구들로 활동하고자 하는 속성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서 혹시 관심 있은 분들이 있으시면 이후에 모집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또 왔네요. 센터 홈페이지에 마을 공동체 활동 지역이 나오는 마을 지도도 만들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 센터 아직 홈페이지가 만들어지지 못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공동체별 활동 상황이나 기본적인 정보, 뭐 위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좀 구축하는 구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홈페이지 만들어지면 그 안에 공동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와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도 이런 의견 적극 반영해서 홈페이지가 오픈이 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센터 얘기가 나와서. 네. 작년에 이제 저희 공동체 사업 진행했던 공동체들 대상으로 올해 이제 사업계획 좀, 세우는데 이제 좀 개선점이나 이제 이런 것들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활동하기 위한 어떤 거점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요거 이제 유튜브 실시간으로 하는 여기 공간이 마을자치지원센터 공간입니다. 2층은 사무 공간이고요. 1층에 이제 여기 시민 공간으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공간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이제 공동체별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하신, 공동체 활동하시면서 공간이 필요하신 공동체들은 마을자치지원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여기 공간을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일종의 저도 광고를 하나. 네. 마을자치지원센터로 오세요. 네.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거의 약속드린 1시간이 되어 가고 있고요. 한 10분 정도 남아있는데 혹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지원사업 경쟁률이 치열할까요? 치열할까요? 작년에 저희가 찾아가는 길잡이, 작년에도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제 첫 해에는 없었고, 사실 첫 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 작성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작년에 도입을 한 제도인데, 참고로 작년에 한 15팀 정도 신청을 하셨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30팀 정도 신청이 왔습니다. 물론 뭐 이제 길잡이 컨설팅을 받으신 공동체들이 다 내시지는 않지만 어쨌든 작년보다는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 경쟁률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네. 네, 질문. 공동체 사업이 최대 3년인데 더 활동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사실 이게 좀 저희도 그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시 사업이 있고 이제 강원도 사업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단계들을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문제를 좀 정리를 한 게 일단은 춘천시 사업에는 기초하고 숙성이 있고요. 강원도 사업에는 3단계가 있는데 강원도 사업의 2, 3단계는 사실은 여러 공동체들이 신청하는 건 아니고 이제 대표 공동체 한 군데 그리고 이제 3단계는 사회적 경제 조직,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가는 공동체들만 대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춘천시 사업을 지원 받으시고 나서 실제로 강원도에는 한 단계 정도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춘천시 사업은 기초공동체 지원을 받으신 공동체는 반드시 다음해에는 숙성으로 내셔야 되고요. 숙성 공동체는 2년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그 개화 단계 공동체도 2년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기초까지 내시면 최대 5년 정도까지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혹시 찾아오는 길조합이 신청하면 오셔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하고 내림복사꾼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길잡이 신청이 이미 마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예상보다 너무 많은 팀이 신청을 해주신 상황이어서 지금 모든 일정과 지원단의 일정이 꽉 찬 상태고요. 아쉽지만 그러니까 길잡이 직접 만나서 하지는 못하지만 센터로 연락을 주시거나 한번 일정을 잡으시고 내방을 해주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정보와 자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센터로 역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올해는 코로나19가 빨리 극복되어서 공동체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김영민 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작년에 어떻게 보면 조금 모순 같은 건데 저희는 공동체 사업은 사실 활성화가 되려면 공동체는 모여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질 못하니까 타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조금 사업 계획을 짜실 때 그런 상황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가능하면 좀 소규모로, 가능하면 실내보다는 외부에서 그렇게 좀 처음부터 이제 좀 크게 계획을 잡으셨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시는 것보다는 아예 그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좀 사업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코로나가 빨리 좀 정리가 돼서 공동체 활동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이제 전년도 지원 사업에 대한 정산 보고서 받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무척 고생을 하고 있어요. 몰라서 그러신 경우가 사실 되게 많은데 이게 편성 기준이나 이런 거에 다 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혹은 정산이나 집행관리에 있어서 신청 과정에서도 이제 궁금하신 부분,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이제 센터랑 충분히 소통을 해 주시는 편이 서로에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미처 다 질문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내일부터 업무 시간 내에 마을자치지원센터로 연락 주시면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림복사꾼님께서 감사합니다. 마을 공동체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신청하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유튜브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전에 방송사고가 있어서 매우 걱정을 하였는데요. 무사히 잘 마치게 돼서 저희도 무척 기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신청 마감은 2월 19일 금요일 6시입니다. 모두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